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최근 저희 블로그와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서 제가 꼭 한번 짚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주제가 있어요. 바로 소금 마음껏 먹어도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곳곳에서 어떤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글들이 부쩍 눈에 띄다 보니까 아마누님들을 비롯해서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저염식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질문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차 한 잔 마시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논란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의학적 팩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모든 논란의 발단이 된 연구부터 살펴볼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한국인 약 14만 명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추적조사한 아주 방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이 게재된 곳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이라는 국제 학술지인데요. 영양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잡지입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 검색 엔진인 펍메드에서 이 논문을 찾아보면 연구 규모나 방법론 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고품질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과 적게 먹은 그룹 사이에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이제 소금은 무죄네?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연구를 보고요. 그렇다고 짜게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트륨이 아니라 바로 칼륨인데요. 연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과 큰 상관이 없었지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전체 사망률이 21%나 낮았고 심혈관계 사망률은 무려 32%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 안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국인은 소금을 많이 먹지만 그만큼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나물을 함께 즐기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의 독성을 상쇄해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네, 우리 세포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즉 소금이 들어와도 칼륨이라는 방패가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소금을 늘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칼륨을 어떻게 더 잘 챙길 것인가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사망률의 함정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통계로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생존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당장 내일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고혈압이 찾아오고 우리 몸의 필터인 이 신장은 소금을 걸러내느라 지쳐갑니다. 위점막은 자극을 받아서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하죠. 비유를 하자면 엔진 오일도 안 갈고 험하게 몰아도 차가 당장 멈춰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상하고 연비는 나빠지겠죠. 나중에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해 고생한다면 그걸 멀쩡한 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혈압약을 먹고 심장투석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연치유와 건강한 삶은 아닐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전 세계 20여 개국의 도시 농촌 역학 연구를 조사한 유명한 퓨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도 사망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U자 모양이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을 전달하는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에 너무 안 먹어도 몸에 마비가 오고 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건강 트렌드는요, 무조건적인 무염식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적정량을 먹되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섭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이런 식의 해석은 이 정교한 균형을 무시한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칼륨 방패를 세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바나나부터 떠올려 보세요. 네, 바나나는 사과보다 칼륨이 무려 4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출출할 때 간식으로 하나씩 챙기시면 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바로 감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자에는 쌀밥보다 칼륨이 16배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감자를 듬뿍 썰어 넣거나 삶은 감자를 곁들여 보세요. 네, 그야말로 천연 나트륨 청소부가 우리 몸속을 싹 훑어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요리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양파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양파는 칼륨 자체도 풍부하지만 퀘르세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짠 음식 때문에 딱딱해지고 긴장하기 쉬운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양파는 정말 보물 같은 식재료예요. 네, 특히 국물 요리를 포기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이 해조류 특유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아주 기특한데요. 네, 이 녀석들이 몸속 나트륨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쏙 끌고 나가거든요. 국물을 드실 때 이 국물 자체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를 듬뿍 건져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탁 위를 초록빛으로 채워주는 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짙은 녹색 채소들은 그야말로 칼륨의 창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가득합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찌개 끓일 때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에 듬뿍 넣어서 살짝만 익혀보는 건데요. 네, 칼륨 손실도 막고 아삭한 식감까지 챙기면서 나트륨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조리법이 됩니다. 네, 여러분, 건강 정보는 양면성이 항상 있죠. 소금이 무해하다는 자극적인 문구에만 집중하면 우리 몸의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오늘의 결론을 딱 3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나트륨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지만 칼륨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다면 훨씬 안전해진다. 둘째, 죽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니까 내 소중한 혈관과 신장을 위해 여전히 과한 짠맛은 경계하자. 셋째, 소금을 줄이는 스트레스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챙겨 먹는 즐거움을 찾자입니다. 특히 자연치유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중장년분들은 이 균형의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가볍고 하지만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